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전경국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묵묵히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 바로 경비직 노동자분들의 과로사 산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뼈아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야간이나 심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자고 낮에 활동하도록 생체 리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이 리듬이 완전히 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상승하고, 그리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걷잡을 수 없이 누적됩니다. 이 결과 바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끔찍한 뇌심혈관계 질환, 흔히 말하는 그 과로와 관련된 다양한 질병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매년 산재 통계를 보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뇌심혈관계 질환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장시간 심야 근로를 하고 있는 경비직 종사자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일하다가 쓰러졌을 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을 일했느냐, 발병 전 12주간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느냐를 산정하는 것이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근무시간 산출 과정에서 경비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맞교대 형식인 경우에는 24시간은 근무하고, 그리고 24시간은 비번의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데, 24시간 근무하는 날의 경우 상당 시간을 수면시간, 다시 말해서 휴게시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빼버립니다. 심야에 수면시간을 많게는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총 7시간 이상을 수면시간으로 정해서 근로시간에서 공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 휴게시간을 2시간씩 잡아서 총 4시간을 공제하면 총 1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서 정해버리면 24시간 근무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은 13시간으로 그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경비원분들의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비원 산재 사건의 경우 결국 휴게시간을 얼마나 많이 정하느냐, 아니면 휴게시간을 얼마나 많이 근로시간으로 산입해서 땡겨오느냐의 그 싸움에 따라서 과로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보면 아파트 경비원과 그 외 상가나 일반 빌딩 경비원을 수면시간 판단 기준에서 명확히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교대 근무 형태로 주간 근무 그리고 야간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가 경비원분들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아파트 경비원과 달리 어떤 방식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오늘 이 불합리한 적용의 차이를 근로복지공단 지침을 기준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비 직종에 대한 공단 지침의 수면 공간 적용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수면 시간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니면 수면 시간을 업무 시간에서 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아파트 경비원과 그 외 상가 및 건물 경비원 그 사이에 명확히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검토하면, 공단 지침에서는 괄호치고 아파트 경비라고 딱 명시를 해주고 아주 강력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경비원의 수면 시간이 온전한 휴식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완벽히 갖춰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당겨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원칙을 근로복지공단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수면 장소가 근무하는 경비초소가 아니라 독립된 장소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리고 소음과 빛, 외부의 간섭이 철저히 차단된 곳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완벽히 독립된 장소라 하더라도 연속해서 5시간 이상의 수면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좁은 경비실 의자에서 쪽잠을 잤거나, 아니면 독립된 방이 있어도 새벽에 순찰을 돌아야 해서 연속적으로 5시간을 못 잤다면, 공단 지침은 그 수면시간 전체를, 수면시간이 6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를 전부 업무시간으로 산입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열악한 환경에서 잤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시간을 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재 입증에 엄청나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은 아파트 경비원에게만 적용하고 상가 경비원이나 빌딩, 공장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경비원 분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말 안타깝게도 공단 지침 그 어디에도
아파트 경비원을 제외한 상가 경비원 그리고 건물 경비원 분들에 대해서는 연속 5시간 보장 안 되면 업무 시간으로 산입한다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침에는 그저 일반적인 조사 요령으로 독립된 휴게 및 수면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해라 정도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상가 경비원이 지하 주차장 및 시끄럽고 매연이 들어오는 간이 의자에서 잤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새벽에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잠을 깼다 하더라도 공단조사관은 기계적으로 서류상 휴게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으니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판단해서 뺀다 라고 해버리면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면시간에 제대로 수면을 할 수 있었는가 아닌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면시간으로 약정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수면시간이다 라고 간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 내막을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과거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와 과로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아파트 경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침을 세밀하게 만든 것은 아주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파트가 아닌 다른 상업시설이나 공영시설에서 똑같이 열악하게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일반 건물 경비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강력히 주장합니다. 향후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경비 업무 종사자에게만 한정되어서 핀셋 적용되고 있는 독립된 수면 공간, 그리고 연속적인 5시간 이상 수면 조건을 상가, 빌딩, 공장, 학교 등을 포함한 모든 감시 단속적 야간 경비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그렇게 공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비 직종 노동자에게 수면 공간이란 단순히 다리를 뻗고 눕는 곳이 아닙니다. 과로사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장치이고 그분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경비 직종은 그 직종별 특성에 따라서 경비 직종 노동자를 모두가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가나 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보시다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분의 가족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공단의 지침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침에 특례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현장의 열악한 수면 환경과 그리고 돌발적인 민원 응대 그리고 실질적인 대기시간을 치밀하게 입증해내면 충분히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비 노동자분들의 열악한 수면 공간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산재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